첫 번째 경기 전북현대 대 울산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전 수비수조가 나와도 수비는 여전히 불안했다. 홍정우는 PK를 내주는 파울을 저질렀고 박진섭은 퇴장당하면서 김천전이 0-4로 끝나는데 일조한 모습. 결국 전북의 현재 상황은 수비수로 누가 나와도 센터라인이 상당히 부실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낫다. 그나마 티아고가 김두현의 황태자가 되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송민규가 햄스트링 부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울산의 경기력도 답답하다. 사실 홍명보 시절에도 선수들의 기량으로 찍어 누르는 데 능했지 세부적인 전술적 무언가로 상대를 이기는 경우는 많이 않았다. 그럼에도 정우영, 원두재 조합으로 삼선 고민을 덜었고 주민규의 킬러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다. 울산이 답답하게 남아 한 골 차이 승리로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울산의 신승을 기대해보고 있다. 울산이 내려앉는 상대를 만나서는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편. 그래도 전북이 누가 나와도 센터라인의 수비력이 부실한 점과 울산이 삼선이 보강되면서 팀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고민을 덜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 경기 경남FC 대 부천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이적생들이 전부 좋은 활약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4-1이라는 시원한 골 기록을 가져갈 수 있었다. 다만 경남이 지난 경기 후반에도 고동민이 수비를 사실상 전담하는 등 여전히 수비적인 역량에선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특히 부천을 상대로는 상대 역습 성향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빌드업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기 진영에서의 사고 양상이 잦다는 점은 아쉽다. 부천은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강하다. 점유율을 대놓고 내주고 역습으로 실리를 챙기는 것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는 팀이라는 것이 크다. 광주가 K리그2에서 활약했을 때에도 부천이 광주는 꽤 잘 상대하기도 했고 경남과의 전적도 최근에는 오히려 부천이 3승 1무 1패로 우세다. 물론 비슷한 성향의 부산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화력이 아쉽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무승부를 기대 중. 부천이 경남처럼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성향의 팀에게는 강한 편이고 특히 원정에서의 안정세가 뚜렷하다. 다만 부천의 경우도 화력적으로는 비슷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성향의 부산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편. 때문에 원정에서도 무승부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편이다. 세 번째 경기 전남 드래곤 대 부산 아이파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남의 장점은 역시 공격력.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김종민은 물론이고 하남과 발디비아 등 공격력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매우 많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늘 전남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수비에서의 기복인데 용광로 축구로 명명할 정도로 공격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는 이장관 감독의 특성상 늘 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부산 상대로도 최근에는 2승 1무 2패로 우세는 아니다. 조성환 감독을 부임시키면서 부산이 이제는 아예 역습 성향을 보이면서 시즌을 운영할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진섭 감독 시절에도 라인을 높이는 팀을 상대로는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한 전력. 물론 부산의 약점은 측면 수비에서의 난조가 총체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올 시즌에도 부산이 전문 풀백 없이 시즌을 시작한 상황이라서 부산의 실점 통제력이 지난 시즌 대비 떨어진 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부산이 여전히 라인을 높여서 플레이를 하는 팀에게 강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을 상대로도 약하지는 않고 특히 조성환 감독의 운영 방침도 수비와 역습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물론 부산의 올 시즌 약점은 측면 풀백들의 수비적인 역량이고 전남 역시 이를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은 많다고 보아야 한다. 네 번째 경기 강원FC 대 제주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구가 빠진 공백이 안 느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야구가 빠진 이후로는 1무 1패를 기록했고 1득점에 그치면서 다소 처진 느낌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 물론 강원의 무기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기는 하다. 특히 제주가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이어가는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이를 중앙에서 압박하는 것으로 실마리를 잡을 수는 있다고 본다. 제주의 중원은 다소 투박한 상황이다. 물론 카이나의 합류와 구자철의 존재가 상당한 힘이 될 것임은 자명할 것. 다만 빡빡한 일정에 김학범 감독도 불만을 토로하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의 FULL 전력이 전부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김포전에서 조나탄은 벤치에서 출발했고 2경기 연속으로 선발로 나선 구자철도 쉬어줄 타이밍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강원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기초적으로 강원이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것에 능한 편. 제주 입장에서는 플래너라고 할 수 있는 짧은 패스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강원 역시 야구의 이탈 이후에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적응을 할 때까지 공격력이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5번째 경기 수원 삼성 대 충북 청주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 삼성은 잠그는 팀에게 약하다. 특히 뮬리치, 손석용 등 주전조들의 폼이 서서히 떨어지는 등 답답한 상황이 잦은 모습이다. 다만 변성환 감독이 폼이 떨어져 보이는 선수들을 과감하게 바꾸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박승수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라스트 미니골로 경기를 가져오는 등 위닝 멘탈리티가 상당히 올라온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인다. 충북 청주가 공격 축구를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원 삼성 상대로는 굳이 맞불 양상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비를 하다가 지치는 상황에서는 충북 청주가 좋을 게 하나도 없을 듯. 전체적으로 수원 삼성이 기세를 잡는 상황은 지쳐버린 상대가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반코트 경기를 하는 상황이다. 1-0으로 진 첫 매치에서도 라스트 미닛 골로 실점해 진 만큼 최근 흔들리는 수비호 경기 6실점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수원 삼성 신승을 생각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전조들의 폼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잠가버리는 팀을 상대로는 답답한 형국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다만 충북 청주가 수비를 하다가 지쳐버리는 상황에서는 흔들리는 성향이 강한 모습이고 수원 삼성도 이 틈에 공격적으로 몰아세우면서 라스트 미닛 골로 승부를 가져오는 뒷심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